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감염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침이냐 아니면 비감염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침이냐 그렇게 구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성이라고 하면 우리 인체가 세균이든 바이러스에 인해서 감염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뭐 감기다, 기관지염이다, 폐렴이다 이와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침인지 아니면 비감염성 그러니까 요즘 많은 알레르기성 질환이 비염이든 천식이든 아니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이런 비감염성으로 인한 기침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좋고요. 일단 만성 기침의 제일 흔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많이 이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천식. 이제 아니면 꼭 천식이 아니더라도 어린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보통 천식기가 있다고 아니면 이제 기관지가 약한 아이들이고요. 또 하나는 후비루라고 해서 콧물들이 뒤로 넘어가는 증상들입니다. 이거는 주로 비염이 만성화됐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또 축농증이 만성화됐다든지 아니면 감기가 들어도 이렇게 콧물들이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때문에 만성 기침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제 성인들한테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도 만성 기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전문으로 보니까 그럼 아이들은 역류성 식도염보다는 알러지성 기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레르기 체질인데 그 부분 때문에 민감한 기관지나 코나 이런 목점막이 주변에 있는 이런 자극에 의해 가지고 별다른 원인,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나 증상이 없지만 거기에 기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기침은 좋은 현상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제 주로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기침하면 이게 혹시나 기관지염이든 폐렴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빨리 약을 먹어서 기침을 억제시키는데요. 기침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관지를 뭐 튼튼하게 해서 기침을 멈추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관지를 살짝 마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관지가 아예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기침이 억제되는 거죠. 어쨌든 병을 키우거나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은 기침이 아니라 바이러스나 세균입니다.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배출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기침을 하는 건데 단지 그에 관한 의학 지식이 없고 그걸 어떻게 억제하는 게 좋은 방법을 알고서 기침약을 오남용하며 반대로 폐렴을 악화시킬 수 있고 기침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의학 교과서에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미국 소아과 학회라든지 FDA, 미국 식약처에서는 만 4세 이하 아이들한테 함부로 기침이든 감기약을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밝혀져 있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오히려 다른 의료 선진국에서는 만 4세가 아니라 만 6세 훨씬 더 상회하는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기침 감기약을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기침이라는 현상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걸 억지로 멈춰버리며 오히려 폐렴을 유발한다든지 오히려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약이라는 자체가 생각보다 센 약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침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계속 기침약을 먹이기보다는 어쨌든 기관지나 호흡기 점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한 습도 유지와 그리고 따뜻한 보온입니다. 습도 유지에 있어서는 가습기를 많이 트는 것보다도 유온수를 수시로 마셔서 우리 몸이 적절하게 점막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호흡기 건강에서는 항상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자주 먹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잘 쓴다든지 기관지나 코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보온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아이들 기관지 건강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